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총선 전에 네, 국회의원이 되시려는 분들이나 현직 국회의원들과 인터뷰를 좀 해서 예, 그 디오르 얘기, 법카 얘기 이런 거 말고 오로지 정책 이야기, 예, 기술 예. 이야기 이런 걸 좀 해보려고 네, 사실은 섭외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반응이 언더스탠딩에 나가면 니들이 돌발 질문을 할 거고 돌발 질문을 하면 내가 대답을 못할지도 모르고 그럼 그러면 당선의 간표 요인이 된다. 된다. 다들 골고루 보통은 야 그 선거 전에 유튜브 좀 나가서 나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러는데 네, 저희한테는 니네 나한테 나가면 인지도 올라가는 효과보다 간표 요인이 더 커서 난 싫다. 다 그렇게 거절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예. 선거 이후로 이 기획을 미뤘습니다. 네, 앞으로는 예. 오늘 나오신 그 당선자 이외에도 네. 여야 가리지 않고 정책통, 기술통, 지식통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셔서 우리보다 많이 알고 있는지 우리보다 모르고 있는지 요거를 좀 테스트를 해볼 예. 예정이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은 좀 독특한 그 경력에 이력을 갖고 있는 예. 분. 네. 예, 박충건 국민의 미래 당선자인데 요 분은 소개를 좀 해주세요. 탈북자십니다. 그래. 탈북자이시고 뭐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도 북한에서 공학도 공학도셨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대학에서 뭐 석박사 이어서 하고 예 공학으로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공학 박사를 하다가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 국민의 미래로 당선돼서 이번에 합당했죠? 아직 완전 합당은 안 됐어. 한다고 했는데 나한테 한다고는 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국민의 미래 박충건 당선자님, 박충건 의원님 일단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까지는 의원님이라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선자가 맞습니다. 일단 당선자는 맞는 네. 거죠. 그냥 부릅시다. 예비 의원, 예비 의원. 뭐 이상하지. 우리는 당선자 보통 좀 이상한 것 같긴 보통 의원이거나 장관이거나 차관이었다가 더 이상 아닌데도 계속- 그냥 의원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차관님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왜 아닌데 부르냐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지금도 예의지. 아니지만 곧 될 거니까 부르는 게 차라리 낫지. 저는 차라리 생각합니다. 박 박사나 뭐 박 박사? 다른 박 박사. 책임이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네. 뭐 박 알겠습니다. 박사님으로. 언제 한국으로 오셨습니까? 한국에는 제가 2009년에 왔는데요. 2009년에? 예, 그때 4월 몇 살이셨어요, 그러면? 그때 한국 나이로 24살. 대학교 졸업반. 대학교 거의. 졸업하고 그러니까 북한은 좀 더 일찍 졸업하는데요. 예. 네, 제가 23살. 네. 네, 그때 졸업하고 그래서 2009년 4월 9일 날 아마 새벽 1시쯤에 두만강 넘어서 수영했어요? 수영까지는 아니었고요. 예. 그 한 물이 한 목 정도까지 오는 어. 좀 좁은 네. 그 구역을 좀 넘어서 혼자? 혼자. 와. 그래서 4월 13일 날 아침에 인천항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으로 먼저 가서. 얼마나 걸린 중국 거예요, 갔다가 그럼? 한뭐 3박 4일 정도. 네. 그럼 그거는 브로커를 이용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면? 브로커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이미 루트도 다 있고 돈도 지불하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좀 그 뭐랄까 좀 가장 빨리 갈 수 있고 가장 안전한 루트를 개척하느라고 한 1년 8개월 정도 그거 알아보느라고. 준비를 했어요. 예. 와. 네, 그렇게 해서 실행한 게. 진짜 대단하시네. 아니 뭐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네. 그럼 하여튼 북한에서는 그러면 뭘 하셨습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고등학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영재고 비슷한 거기 졸업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 그렇죠. 뭐 그런 셈이죠. 네. 그래서 네. 국방대학교라고 지금은 이제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라고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예. 거기를 졸업하고 군수공장에 배치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마음이 바뀐 뒤라서 이제 김정일 정권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무기 개발 안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한 1년 8개월 정도 예. 버티다가 북한에서는 거의 천재급 공학도로 예. 분류됐었겠군요. 북한판 2위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좀 뭐 자신감이 있었는데 예. 대학교 가서는 그 자신감이 좀 많이 무너졌던. 네. 그래요. 과학고를 나오시고. 네.
저도 남한탄 이휘소라고 잠깐 불렀던. 과학고 안 나오셨지 않습니까?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네. 약간 뭐랄까요. 이제 뭐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네. 말씀인데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북한판 토니 스타크 그런데요. 선발 어. 양성하는 그런 아니 곳이다. 왜 김일성 종합대학이 제일 유명한 대학? 그것만 알고 나머지는 잘 모르는데. 이게 제가 오기 전까지는 완전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요 대학은 그 학교가 네. 우리나라로 치면 카이스트조차도 아니고 국방종합대학. 네. 비밀리에. 국방종합대학. 북한의 주민들도 모르는 당시에는 그러면 거기는 시험을 어떻게 봐요? 주민들도 시험은 모르는데. 어떻게 보냐면 음. 북한 국방대에서 예. 이제 1차적으로 교수들이 그 선발하러 리크루팅하러 나갑니다. 전국의 아. 좋은 고등학교들에 그래서 가서 학교에서 아예. 네, 가서 한 1위부터 10위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 네. 지원하겠냐. 나 의사를 이런 물어보고. 대학에서 있고 사실 이런 대학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 네. 믿기지 않겠지만. 네. 어.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선택받은- 원하는 학생들한테 시험을 볼 자격을 주는데 예. 그러고 나서 다른 대학교들에서 선발합니다. 북한은 그 다 뽑고 나서 네. 대학 입시도 치열한가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만큼 치열하진 치열하진 않죠. 않아요? 요즘엔 좀 더 치열해졌다고 하는데요. 예. 네, 아무래도 북한의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에 한 10%가 대학교를 갈까요? 많이는 안 가는 많이는 못 갑니다. 야, 그래요. 그렇군요. 어.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뭐 4년간 일을 하실 텐데 네. 의외로 국회의원이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네. 의외로 국회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도 합니다. 아시고 되신 거죠?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조언 좀 하고 주시고요. 싶으세요? 네. 네? 뭐 좀 하고 싶으세요? 뭘 좀 그래도 월 부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경력도 그런 특이하시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정치인에게는 어떤 시대적 소명이라는 게 있다.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의 시대적 소명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청년이고 또 공학도이고 탈북민이라는 어떤 세 가지 정도의 정체성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예.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의 공통분모가 저는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청년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공학은 우리 제조업 강국이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오늘날 같은 과학기술 패권 시대에 과학기술이야말로 공학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필수 조건이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탈북민이라는 어떤 정체성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남북한의 통합이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 내지는 숙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정견 발표가 대선 출마 선언으로 이거는 국회의원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너무 아니고요. 과했나 봅니다. 네. 뭐 그거는 일단 저 용산으로 가셔야 될 일이라서 아이고, 예. 뭐 밀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그 탈북자 출신이거나 그런 게 네. 이 지금 국회의원 중에 탈북자 출신 한 분 계셨잖아요, 원래. 원래 이제 조명철 전 의원님이 계셨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1대에 예. 지성호 의원님하고 태영호 의원님이 계셨어요. 예. 근데 두 분 다 이제 이번에 함께 예. 하시지 못했고 예. 저만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탈북자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게 비춰지길 원하세요? 아니면 나는 공학도로서의 그게 더 비춰지길 원하십니까? 저는 이제 저의 전문성으로 더 비춰지길 원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제가 살아오는 백그라운드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상 이제 보면 제가 북한에서 24살까지 살았는데 네. 소년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에서 살고 배우고 경험한 게 더 많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날도 더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 하여튼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까지 하셨으니까 공대 네. 박사. 재료공학과 박사. 이야, 서울대 재료공학과는 아주 훌륭한 인물을 배출하고 유명한. 지금까지는 2%가 최고였는데 네. 그 국방종합대학 네. 거기 이제 북한에서도 잘 모르는 베일에 쌓여 있는 대학이라고 하니 네. 뭐 나오신 김에
뭐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슬쩍 알려주셨고 네. 대략 뭐 몇 명쯤 뽑아서 뭐 어떻게 합숙을 합니까? 뭐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완전히 군인인데요. 군인이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요? 군복을 입고 이제 제가 이 PPT 사진 제가 좀 있습니까? 쓰던 야, PPT가 이거, 준비까지. 예. 네. 이게 깨졌네요. 괜찮습니다. 네, 남조선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네. 깨지기도 보시면 네. 이제 저 보이는 건물이 국방대학의 본관입니다. 예, 그 앞에 이제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이 세워져 있죠. 예, 저게 좀 의미가 있는데 사실상 북한의 기관 중에 저렇게 두 사람의 동상을 동시에 세워놓은 곳이 저기밖에 없습니다. 뭐 누구 동상입니까 저게? 김일성. 왼쪽이 김일성이고 오른쪽이 김정일. 김정일 일이고요. 김정일. 김정일. 그리고 그 아래에 갈색으로 쫙 보이는 약간 탄피처럼 보이는. 예. 근데 사실 사람입니다. 군복 입은 학생들이고요. 학생들. 교직원들이고. 네. 그 가운데에 검은색 옷을 입은 게 아마 김정은 한 명 예. 가운데 있는 예. 사람이. 이제 김정은이 이걸 방문을 했는데 2016년에 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아 여기 방문한 사진을. 사진을. 네, 그러면서 이제 학교 이름까지도 다 공개를 해버렸는데 네. 사실 뭐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또 한 가지 공개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보시면 제가 이제 학과들을 여러 개 쭉 이렇게 네. 우주항공과 이런 과들이 그렇죠. 있는 거네요. 예. 1학부가 우주항공인데 공식 명칭은 우주항공인데 이제 숫자로 다 구분이 돼요. 나가서는 우주항공공학과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1학부입니다. 1학부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주항공인데 로켓 엔진, 뭐 동체 설계, 내부 구조 설계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고, 네. 2학부가 전자통신인데 이게 ICBM이라고 하면 ICBM이 어떤 전자적인 어떤 뭐랄까 통제가 돼야 되는 예,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 회로 구성하고 하는 것들 통신 담당하는 학부고 3학부가 이게 뭐 미사일이나 무기 체계에 사용이 되는 유가 금속을 개발하는 것이고 4학부는 좀 예외인데 일단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학부 제외하고 나머지 학부들을 다 합치면 ICBM 하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네요. 미사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에브리띵이 다 저기 있네요. 다 저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발사하고 통신하고 네, 그리고 이제 화학 재료고. 5학부는 이제 화학 재료인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로켓에 들어가는 연료, 예. 액체 연료, 고체 연료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랄까 화제가 되고 있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북한이 가졌냐 안 가졌냐라고 하는 거 그것도 네. 저기서 담당하고 있고 6학부는 광학 레이더, 그러니까 미사일을 이제 유도하고 이런 것들 하려면 레이더가 필요하죠. 7학부는 컴퓨터 공학부인데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밍하는 그리고 8학부가 자동 조종입니다. 탄두를 조종하는 예. 비행하는 거. 실제로 박사님이 여기 학교를 졸업하셨으니까 네. ICBM 만드는 과정을 하나씩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에 하나 선택해서 전공한 하나 거죠? 선택해서 하나 저는, 선택해서 5학부, 5학부를 졸업했어요. 5학부? 예, 5학부가 화학재료공학. 화학재료공학. 화학 재료. 네, 하여튼 뭐 저런 학교고요. 야, 저기 있는 이제들이 다 모이면 ICBM 하나 나온다. 거고. 4학부만 예외예요. 4학부는 상용무기. 상용무기 학과인데 여기는 전차, 잠수함, 어뢰, 뭐 저격무기,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도 이제 장갑무기 학과 이런 것까지. 무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으로 그런 한다. 학교네요. 예. 야,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럼 입학할 때 나는 몇 학부 가겠습니다를 자기가 지원해서 경쟁을 합니까? 아니면 합격, 너는 7학부, 합격, 너는 2학부 이렇게 그렇죠. 배분을 합니까? 그렇죠. 북한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처럼 선택을 못 하고 배분해요? 배정합니다. 뭘 보고 배분할까요? 우리도 군대 갈 때 너는 포병 자식아, 너는 보병 다 합니다 그렇게. 군대는 그럴 수 있죠. 군대라면서요. 근데 배움에 있어서는 그러면 안 되죠. 군인이긴 하지만. 네. 네. 와. 근데 이게 지역별로 특성이 있어요. 북한은 예. 지역별로 이제 어떤 특화된 공업 지대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거에 맞춰서 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함경도다 하면 함경도는 화학공업이 좀 특화되어 있는 도시예요. 예. 네. 여기 사람들은 5학부, 화학재료공학부에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함경도 돼요. 출신이면 네. 그 동네에 내가 자라던 동네에 화학 공장이 많았다는 이유로 그렇죠. 그 동네 고등학교 천재들은 화학부로 간다. 네. 화학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관계없이. 무관하게. 예. 그 동네로 다시 보낸다고 다시 생각하니까 그런- 북한은 이제 아이솔레이션된 시스템이 아니겠습니까? 아. 지역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태어난 곳에서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함경도 살아라. 출신이면 학교 졸업하면 다시 함경도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서 함경도에 있는 화학 아주 공장에서 무기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뭔가를 해라. 네. 야. 아주 예외적으로 가끔 평양이나 다른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주로 자기가 살던 동네 계속 사는 거예요, 네. 그냥? 네. 돈 주면 평양에도 갈 수 있습니다. 돈을 누구한테 줘요? 주면 이제 그 우리 국방대 같은 경우에는 졸업한 다음에도 배치를 해요. 네. 네, 공장에. 우리는 이제 취업을 제가 회사를 선택해서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북한은 배치하는데 이 배치를 조선노동당 중앙당 군수공업부 간부과에서 합니다. 예. 네. 이 사람들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부패되어 있어요. 위에서부터 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뇌물을 주거나 하면 그렇죠. 좋은 데로 배치해주고. 네, 평양에 떨어지려면 얼마 줘야 된다라고까지 이제 제가 했을 때는 거기서 다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뭐 그럴 수는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떤 북한이라는 사회를 탈출하는데 네. 뭐 어떤 결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 네. 원래는 이제 아랫단위만 부패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위에서부터 다 시스템적으로 잘못됐다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래만 부패했을 수도 있는데 네. 위로 상납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이게 위에서부터 썩어 있지 않으면 아래에서 그렇게까지 아래만 그럴 수는 없다. 그럴 그럴 수는 수는 없습니다. 없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좀 깨우치게 됐죠. 예를 들면요. 한 3학년부터 의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예. 뭐 어떤 뭐 학생 간부 이런 걸 하면서 학생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조직생활 관리하는 예. 통제 관리 이런 거란 말이죠. 기숙사로 지내는데. 기숙사에서 군인들이기도 하고. 근데 당시에 김정일이 쓴 논문 2개를 읽었는데 예. 그 논문의 요지가 뭐냐면 외부 세계에서 사회주의는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안 된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문이었어요. 오, 예. 네. 예.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외부에서 말하는 게 다 맞고 김정일이 그 반박하는 반박하는 내용이 게? 하나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사회주의는 전체주의고 행정명령식이고 병영식이다. 다 맞는 거예요. 예. 네. 음. 왜냐면 제가 아까 통제하고 관리한다고 뭐 경험은 했잖아요.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뭐 유일사상 예. 북한은 유일사상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한 그때였는데 이게 북한의 어떤 대학 생활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네. 인간의 어떤 바닥 이런 것까지 경험을 하게 돼요. 원래 군대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유일세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른데 왜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되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다당제 조선노동당이 유일당인데 잘못하고 있는 게 많아요. 정책들이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봐왔던 게. 그럼 이거 잘못하는 거 누가 견제할 거냐. 다당제가 맞다. 계획경제인데 계획경제 아무리 맞다고 얘기를 해도 내가 내일 아침 뭐 먹고 싶은지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역설적이게도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논문을 통해서 자본주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네. 그걸 보고. 네. 와. 그런 허술한 논문으로 왜 논문을 써서 비치해놨을까? 그러니까요. 정교하게 써야지. 설득 정교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진리가 아니다고 반박을 하려니까 어설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야. 네. 그 신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와 보니까 야, 자본주의 여기도 좀 시장 경제도 좀 이런 면은 있네. 그런 면도 문제는 있지, 문제야. 있지 뭘. 이런 것도 있습니까? 물론 뭐 우리가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예.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완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완해야 될 부분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되게 많죠. 얘기하려니까 이게 막 떠올라가지고 이게 한두 가지가 우선 뭐. 차라리 사회주의 비판이 짧게 끝내겠죠, 그게. 네, 워낙 이제 저는 그런 거 있습니다.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네. 이거 우리나라의 어떤 규제 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정부의 규제. 예,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하는 일 하나만큼 좀 해보고 싶다. 노동시장 개혁이요? 노동시장도 굉장히 경직이 많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네. 그 말은 고용의 그 자율이 없다. 그렇죠. 자유가 없다. 해고의 자유를 해고도 주었으면 그렇고 좋겠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정말 새롭게 이제 배출되는 우수한 인력들도 많은데 취업 예. 기회도 쉽지가 않고 청년들 취업. 이런 것들. 야, 그거는
근로자로만 일해서는 느끼기 어려운 건데 어떻게 보통 웬만하면 조직에서 좀 삐딱하게 보시는군요, 뭐든지. 아니 제가 또 있던 회사가 좀 많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예, 어떡하지 현대제철인데. 아 좋은 회사,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이런 것만 해결이 되면 진짜 너무 좋겠다. 예. 네. 야 그렇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순발력도 있으시고. 예. 재밌어. 재밌어. 아, 진짜, 예. 재밌어. 이제 재밌어. 야, 북한 얘기 진짜 신기하네. 그러면 네. 우리 박사님은 북한에서 그 ICBM 연구 에도 실제로 참여하셨어요? 아 이게 막 언론에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네. 좀 긴밀인데 이게 다 말을 해도 될까요? 다 말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네. 나중에 뭐 네. 우리 문제가 있으면 박사님이 언더스탠딩 얼마 많이 안 봅니다. 네. 뭐 사실상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정확하게는 전공자 내지는 관련 종사자였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네. 제가 뭐 ICBM 만들었다고 한 거는 좀 과한 얘기인 것 같고, 예, 관련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예. 관련 공장 연구소에 배치받고 나서 사실 무기 개발 안 하겠다라고 저는 안 갔기 때문에 대신에 그 공장이 ICBM 개발하는 공장이었어요? 뭐 들어가는 뭐 부품. 일부 부품이나 뭐 이런 것들 구성 요소겠죠. 근데 이제 대신에 제가 동기들, 선후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전략 무기 개발 동향과 생산 동향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수집은 계속 해왔습니다. 남해 와서도 아니요, 남해 와서는 못했죠. 네. 그 이후에 이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제가 뭐 자동차 관련된 회사에서 있다 보니까 그 그런 관심이 있을 내부 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있죠. 뭐 예. 신차 언제 뭐 나온다더라 이런 거. 음. 이런 게 똑같이 북한에도 있어요. 내년쯤 미사일 한번 미사일 쏜다더라. 뭐 어떤 거 개발하고 있다. 뭐 사거리 얼마짜리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돌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북한의 그 ICBM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ICBM 기술 수준이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너무 질문인데요. 추상적인 질문이죠. 추상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뭐 말씀드리면은 우선 올 때까지 왔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 때까지 왔다는 건 무슨 말이죠? 올 때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밀떡분들 계실까요? 밀떡분도 꽤 있습니다. 아 저희. 그래요? 그런가요? 그럼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밀떡분들 계시다면 채널 고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말씀을 드린다면 크게 사거리, 플랫폼, 네. 탄두부 조종 이런 부분까지 이제 할 만큼 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뭐 추가 질문 나오시면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예. 일단 사거리를 보면 과거에 북한이 러시아의 소련의 스커드 미사일을 네. 카피하기 시작해서부터 미사일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예. 그걸 모방한 게 노동 1, 2호라는 겁니다. 네. 사거리가 한 1000에서 1500km 정도 되는 건데 네. 얘네들은 사실 좀 그렇게 뭐 위협적이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버전이고 요것을 이제 스커드 B형, C형을 이제 다시 모방한 게 화성 5형, 6형이거든요. 화성 5호, 6호. 예. 요게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 이란에 예. 최근에 이란이 시리아에 있는 ISIS 기지를 미사일로 정확하게 타격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이 이란이. 미사일로, 예전에. 정확하게 타격했다라는 그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사용된 미사일이 샤하브라는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것의 모태가 화성 6형입니다. 아, 그래요. 예, 북한하고 기술 교류를 통해서 개발한 거고요. 이게 이제 플랫폼 면에서 본다면 액체 연료 미사일이 되는 거고요. 네. 요게 이제 SRBM이라고 하는 단거리 미사일이고 IRBM이라는 미사일을 한 2012년쯤부터 2017년에 최초로 공개했는데 예. 화성 12형이 있어요. 이게 사거리가 한 4,000km 정도, 괌 정도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네요. 와. 네. 근데 이때부터 북한이 한 단계 그러니까 벽을 넘어선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줘요. 이게 대용량 그 엔진을 단발 엔진만으로 4,000km를 날릴 수 있는 미사일을 보여준 게 이때가 처음이거든요. 예. 실전 배치가 가능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진짜 뭐 한두 달 간격으로 화성 14형부터 17형까지 다 보여줍니다. 네, 15형은 15,000km 날아가서 미국 전역이 사정권이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멀리 날아가는 멀리 거죠. 가는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17형은 사거리 15,000km인데 다 탄두입니다.
다탄두. 네, 탄두로 탄두 여러 하나에 여러 개 놓고 한 발을 발사해서 여러 목표를 타격하는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체 연료 미사일은 사거리까지 탄두 중량까지 다 뽑아내는 수준까지 왔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뭐랄까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고체 연료 미사일까지도 손대고 있다. 사실 고체 연료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제가 2007년 북한에 있을 때 고체 연료를 양산하는 공장이 있었어요. 네, 그때부터 이미 양산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최초로 보여주기 시작한 게 북한의 화성 11가 나형이라는 미사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성공했어요. 고체 연료 붙여서. 네, 가지고. 고체 성공했어요. 연료로 하면 그게 탐색이 잘 하기 어렵다면서요? 액체 연료는 세워놓은 다음에 액체 그거 넣느라고 이렇게 주유하는데 시간이 주유하는데 걸리니까 시간이 아이스 걸리느라고. 쏘는데 고체 연료는 맞습니다. 항상 이게 준비된 상태에서 네, 바로 쏜다. 맞아요, 잘하고 계시네요. 총권에서 바로 쏠 수 있는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기습 공격을 가할 수 있고 쏘고 바로 회피할 수 있는 회피 일성까지 회피 기동력까지 갖춘 게 고체 연료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화성 11 가형 같은 경우에는 모태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라는 미사일이에요. 네. 근데 이게 탄두부를 풀업 기동이라고 해서 탄도 미사일은 원래 발사하면 이 탄도 곡선을 그리게 되잖아요. 예. 근데 얘는 이렇게 가다가 종말 단계에서 한번 풀업을 합니다. 이렇게 오. 탄도 비행 궤도 변경해요. 타이거 우즈의 골프샷처럼 아마 약간 그런 한번 더 뭐 스팅어샷 뭐 이런 예. 느낌으로네. 예. 근데 그게 그러다 보면 요격이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현무 미사일 시리즈하고도 비슷합니다. 모태가 똑같아요. 이스칸데르. 예. 우리나라가 좀 더 미사일 성능이 좋죠. 예. 네, 품질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는 명품 무기고 북한은 명품 무기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 뭐 굳이 비교하자면은 뭐 우리나라 현기차하고 중국산 자동차 뭐 특정 나라를 비교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예.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성 11 나형은 미국의 에이테킴스라는 미사일을 모방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이고요. 이것도 풀업 기동이 가능하다고 하고 미국 거를 어떻게 모방합니까? 그걸 뭐 수입해 와야 모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하더라고요. 이게 몰래 수입해 와서 하는 거예요. 1990년대 초중반부터 김정일이가 네.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를 확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뒤로부터 이제 미국산 무기를 막 모방하려고 하는데 예. 제가 그거 좀 준비하긴 네? 했는데 예. 예. 네, 한번 PPT 한번 네. 보시죠. 여기 지금 왼쪽에 예. 요 부분 예. 요게 보면은 제일 왼쪽이 우리나라의 현무 미사일이고 네. 가운데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고 요게 이제 오른쪽이 북한의 화성 11 가형이에요. 똑같이 생겼는데요? 그렇죠? 겉보기에는? 똑같이 생겼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미사일 아래 다 저렇죠 뭐. 그 아래 이제 화성 11 나형이라고 하는 게 예. 네. 요 왼쪽이 북한이 보여주는 북한판 에이테킴스, 예. 오른쪽이 미국산 에이테킴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산 무기들을 본격적으로 카피하기 시작합니다. 밀수해 와서 그렇죠. 그걸 블랙마켓에서. 따라서 산. 근데 미사일은 사실 제가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실제 무기를 들여오지 않아도 카피하는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딱 보면 알아요. 네, 그런 것 와. 같아요.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고체 연료 SLBM이라고 하는 탄도 미사일이에요. 예. 보면은 요 왼쪽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북극성 시리즈예요. 예. 오른쪽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폴라리스 시리즈입니다. 예. 닮았죠? 이름도 똑같아요. 폴라리스 북극성이잖아요. 네. 그러네. 네. 예. 네, 이렇게 모방하고 있고 뭐 밑에 뭐 보면은 뭐 이런 무인 정찰기들도 카피하고 있죠, 미국 거. 예. 아래 뭐 전차도 미국 거 카피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사일은 플랫폼, 사거리, 탄두 조종에 있어서 다양한 시리즈들을 확보하고 있다. ICBM도 고체 연료로 화성 18형을 최근에 보여줬고, 그리고 미사일의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최근에는 보여주고 있다. 화성 8형이라고 하는. 그 아까 전에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북한이 러시아 무기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네. 그건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걸프전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예. 73 이스팅 전투라고 있었어요. 예. 그때 미국산 에이브람스 전차하고 M1 A1 에이브람스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 그리고 러시아산 T-72 전차가 붙었는데 예. 당시에 M1 A1은 9대였고 T-72는 한 80대 정도 됐어요. 근데 미국산 전차 9대가
이 80대를 아작내 버립니다. 아. 한 대도 파괴되지 않고. 와. 네. 그런 전투가 있었어요. 예. 김정일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고. 네. 와. 그래서 저거 무조건 한 대 공수해라. 아. 와서 똑같이 카피해라. 라고 한 게 그 아래 제가 PPT 아까 그래요? 보여드린 서방에서 이제 코드명을 붙인 게 M2020이라고 붙였는데 이 성군호는 잘못된 거예요. 예. M2020이라고 붙였는데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A북람스 내지는 인민북람스라고 부릅니다. 너무 똑같이. 오른쪽에 M1A1 전차가 있잖아요. 예. 거의 외형은 똑같게 생겼죠. 성능이야 뭐 그래요. 똑같이 카피하진 못하죠.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예. 네, 그렇습니다. 야. 저게 왜 굉장히 기름은 많이 먹지만 하여튼 성능은 좋다는 뭐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네. 주행 거리는 사실 300km 정도 미국 전차도 네. 400km 채 안 될 겁니다. 음. 북한은 뭐 더 못 갈 것 같은데. 야. 네. 그래요. 네. 북한이 미국 무기를 카피하고 있다는 게 재밌네요. 당시에는 뭐가 좋아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이겼어요? 장갑도 좋고 음. 그리고 그 전차 포탄의 성능도 좋고 우리 철갑탄이라고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예. 철갑탄의 성능도 좋고 미군 전차는 장갑도 열화 우라늄 장갑을 사용하고 탄도 열화 우라늄 탄을 사용합니다. 열화 우라늄이 뭡니까? 열화 우라늄이 U238이라고 하는 예. 그 우라늄이죠? 우라늄 핵종인데 좀 예. 잘 알아들어봐. 좀 재료 공학 했잖아요. 제가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실 겁니다. 예. U235가 우리가 핵폭탄에 사용하는 거예요. 예. 천연 우라늄에 어. U235가 0.7% 정도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U238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버려야 되는 거죠. 음. 핵폭탄을 만들다 보면 U238이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99% 이상이 U238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게 쓰레기가 되는데 폐기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포탄을 만들어 봤더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싸죠. 버릴 거니까. 그걸로 만드니까. 성능도 보통은 이제 원래 옛날에는 그 강철탄을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텅스텐탄을 사용을 해요. 네. 근데 텅스텐탄이 좋지만 비싸요? 원재료가 비싸요. 제조 기술도 제조하기도 좀 어렵고. 예. 근데 열화우라늄 탄은 원재료 가격이 거의 0원에 가깝잖아요. 원전 쓰레기탄이네요. 쓰레기니까. 원전 거기다가 쓰레기탄? 제조하기도 쉬워요. 예. 그래서 열화우라늄 탄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와. 그리고 또 한 가지 러시아 전차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결함이 있어요. 예. 이 포탄을 이 포탑에다가 이렇게 쭉 둘러서 장착을 해요. 그 잘못 맞으면 유폭이 일어나요. 그래서 뚜껑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지가 갖고 있는 안에 지가 포탄이 날아가는. 터져가지고. 아.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그 뚜껑 날아간 전차들 많이 나오거든요. 예. 안에서 잘못 터져서. 잘못 맞으면 안에 있는 포탄까지 다 터져가지고 아. 그냥 이렇게 그런 현상이 있는 어떤 구조적인 결함도 있고 장갑도 약하다. 아. 네. 근데 북한이 기존까지는 다 그 러시아의 러시아제를. T60 뭐 몇 전차, T72 전차를 모방했던 거거든요. 예. 야, 그래요. 그럼 지금 북한의 무기 수준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높아졌다. 미국 정도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그걸 카피해서 많이 따라갔다. 네, 흉내는 낼 수 있죠. 흉내는 낼 수 있을 정도. 품질은 또 다른 문제고요. 품질이 다른데 흉내 내면 뭐 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위협적이라는 건 어쨌든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날아가니까. 우리나라에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용산에 쐈는데 마포 어딘가에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위협적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북한은 모든 기술 혹은 정부 정책의 예산이나 이런 걸 무기 개발에 집중합니까? 거의 그게 딱 뭐 느껴져요. 올인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무기 개발에? 네, 아. 북한에 굴뚝에 연기 나고 전기 예. 들어오는 공장은 다 군수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팔기도 많이 파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위협을 주는 용도로 쓰기도 하지만 팔기도 많이 팝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서도 많이 파는 거죠. 사실 중국은 북한산 무기를 가져갈 이유는 없고요. 없고 주요 이제 그 수요처가 네. 중동이었어요. 중동. 네, 중동 쪽에 뭐 RPG나 예. 뭐
뭐 저격 무기나 음.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수출해 가지고 돈을 좀 벌었었는데 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사일 관련된 기술 교류 뭐 이런 것도 기술 이전 이런 것도 좀 했고요. 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면서 러시아가 이제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탄약이 부족하니까 어. 그 북한산. 소련 동구권 국가들이 무기를 이제 많이 공용화하다 보니까 어. 탄이 비슷해요. 음. 그래서 그 탄은 이제 북한산 탄을 많이 가져갔는데 실제로 가져가 봤더니 불량품이 너무 많더라. 포탄에 넣고 포에다 넣고 쐈는데 나가지 않는 것도 있고 예. 포신 안에서 터져버리는 것도 있고 어. 미사일도 아까 설명드렸던 화성 11 가형하고 나형이 다 갔는데 예. 얘네들이 뭐 초반에 발사한 게 24발인가 쐈는데 예. 목표 근처에 도달한 게 2발도 채 안 되고 어. 나머지는 또 엉뚱한 데 떨어지고 뭐 수키로 밖에 떨어지고 막 공중에서 폭발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 러시아 군인들 사이에서는 이거 뭐 못 쓰겠다 원성이 자자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환불해달라. 네. 왜 그런 거 알고 준 거야? 알고 준 게 아니고 뭐 아직 품질이 좀 떨어지는 수준인가 보죠. 품질이 네.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북한은 사실은 정권의 사생결단으로 무기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떤 기술력 격차 줄이고 뭐 자기들 제조업 끌어오는데 뭐 정말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니지만 따라오는 속도가 빠르긴 하죠. 빠르긴 하지만 결코 1등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게 아직까지는 존재한단 말이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이거보다 더 심하고 일단 구조적으로 품질 관리 시스템 자체가 현대적이지 못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품질 관리 시스템하고 북한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고요. 예. 분석기기 자체도 열악하고, 예, 그리고 매뉴얼 어떤 방법 예. 논적으로도 좋지가 않고, 어. 그리고 또 북한은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무기라는 게 하나의 공장에서 다 만들지 못하잖아요. 네. 여러 공장에서 부품들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게 되는데 예. 이게 폐쇄적으로 기밀 유지 때문에 폐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부품사들 간의 소통이 안 돼요. 네. 품질 관리가 더 어려워지겠죠.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카피한 무기들이에요. 예. 이 카피한 무기들의 단점이 뭐냐면 고장이 나면 왜 났는지 몰라. 어머 진짜 정확하세요. 고장이 나면 원리를 모르고 카피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왜 났는지 그게 똑같이는 만들었는데. 네. 이게 왜 안 되지 모르는 거예요. 아. 불량이 나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생산 시스템이라든가 생산 관리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예. 근데 당에서는 언제까지 얼마 만들어 명령을 한단 말이죠. 계획 네. 경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산 계획을 맞추려면 그냥 불량 나는 것도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는 거죠. 아. 심지어는 이제 카피한 제품이다 보니까 예. 품질 합격률이 10%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 네. 과거에 제가 한 궁수공장을 이제 실습하러 갔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네. 북한의 2017년에 그 열병식에 예. 북한 특작군이 이제 4세대 야시경을 착용하고 나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예. 야 이게 우리 군도 다 장착하지 못한 야시경인데 북한군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야시경을 2017년에 처음 공개했는데 예. 사실은 이게 시험 생산이 한 2006년쯤부터 있었어요. 예. 근데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카피 제품인데 만들고 있는데 10개 만들면 2개가 성공하고 나머지 8개가 불량인 거예요. 근데 왜 불량 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막 한참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2017년에 특작군이 착용하고 나왔더라. 예. 그런 방식입니다. 아 그냥 고장 나건 뭐 대건 간에 일단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10개 중에 2개만 합격시켜서 특작군만 차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야. 지금 근데 좀 올라갔겠죠. 10년 지났으니까 그때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뭐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화성 11 가나형 같은 경우는 고체 연료 미사일입니다. 예. 이제 우리 이제 잘하실 것 재료공학 전공하셨으니까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고체 연료가 금속 분말이 연료잖아요. 마그네슘이나 분말이에요? 알루미늄 분말? 분말입니다. 금속 분말에다가 산화제라는 걸 이제 섞어서 예. 만드는데 금속 분말은 태생적으로 만들 때부터 입자가 고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분포를 가져요. 이렇게 로렌츠 분포라고 할까요? 예. 근데 이걸 가능한 한 좁게 만드는 게 기술이고 예.
가능한 한 비슷한 사이즈로. 예. 그리고 그게 효율이 좋은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큰 놈은 잘 안 타겠죠. 어. 작은 놈은 잘 타겠죠. 예. 근데 또 이것도 섞어놨을 때 큰 놈 이게 굴러서 만약에 빠져나온다 그러면 이 굴러가는 속도도 달라요. 그렇지. 입자가 크기가 예. 다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추력 편향도 일어나겠죠. 빠져나올 때 한쪽에는 큰 놈들 나오고 한쪽은 작은 놈들이 나오면 그렇지. 화력이 달라지니까 예. 추력 편향도 일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작은 놈들이 많이 모여 있는 쪽은 안쪽으로 타고 들어갈 겁니다. 불이. 거꾸로. 그렇지. 그럼 공중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품질 관리를 잡을 방법이 없다. 북한은. 아. 그래요. 아직 근데 물론 이것도 시간이 주어지면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좋은 기계 설비가 우리가 제조업은 장비빨을 많이 타잖아요. 좋은 설비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서 막아야 된다. 네. 어허. 야, 되게 재밌다 이거. 북한의 무기. 또 재밌는 얘기 없습니까? 저희가 뭐 북한의 무기에 대해서 많은 게 없어가지고 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뭘 설명을 드릴지를 모르겠는데 열화 우라늄탄은 실제로도 그럼 그 실전에서 쓰일 거라는 얘기잖아요. 갖춰져 놨으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도 이제 핵무기를 만드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료가 네. 있을 거고.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열화우라늄탄을 만들었었습니다. 네. 개발 성공했고요. 네, 과제로 해서 국방과학 연구소 과제로 해서 만들었고, 네. 근데 이게 미국이 시비 걸어가지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이제 폐기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화우라늄탄을 만들려면 핵을 농축을 해야 됩니다. U235를 추출해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은 미군은 열화우라늄탄의 스펙을 U235의 함량을 0.4% 이하로 규제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자연의 천연 우라늄이 0.7%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조금만. 이걸 추출해서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이제 핵 농축이 가능해지고 핵무기가 그럼 개발된다라는 똑같은 거죠. 얘기네요. 똑같은 얘기예요. 핵무기 예. 만드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막은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텅스텐 탄의 성능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발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열화우라늄 탄이 텅스텐 탄보다 한 10% 정도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균질화변 장갑 1000ml를 텅스텐 탄이 뚫을 수 있다. 그러면 열화우라늄 탄을 사용한다면 1100ml를 뚫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좋다는 게 더 많이 뚫을 수 있다. 더 깊이. 그런 거군요. 예. 우라늄 자체가 원래 같은 부피에서는 무거우니까. 무거우니까. 근데 이게 또 특성상 여기서 한마디 더 오. 텅스텐도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네. 문제가 뭐냐면 예. 이제 열화우라늄탄이 보통 열화우라늄하고 티타늄 합금으로 만드는데 예. 이게 딱 목표물에 맞았을 때 셀프 샤프닝이라는 효과가 일어나요. 한국말로 하면 자기 첨예화. 자기 첨예화. 스스로 네. 뾰족해지는 거예요? 딱 맞을 때 앞에 부서질 거 아닙니까? 예. 왜 신기하지. 부서지면서 뾰족하게 돼가지고 더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네. 들어가요? 신기하지. 신기하죠. 이야. 네. 근데 텅스텐탄이나 강철탄 같은 경우에는 뭉툭해지죠. 버섯 모양으로 뭉툭해져요. 아. 예. 그러니까 소재 특성이거든요.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핵무기를 만드는 나라들이 그래서 열화우라늄탄을 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죠. 끝내주네요. 네. 우라늄 끝내주죠. 가성비가 엄청 좋은 거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 약간 인체에 유해한이 많이 이런 논쟁이 좀 있기는 한데요. 예. 그럼 이제 북한도 핵무기를 만드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와.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텅스텐탄이 만들기가 더 어렵다고 했죠. 예. 근데 텅스텐탄을 만드는 북한이 열화우라늄탄을 못 만들까? 만들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뭐 서방제 열화우라늄탄에 비해서 성능이 나오진 않을 거다. 어떤 놈은 쐈는데 관통력이 1100mm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예. 놈은 뭐 500mm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품질에 네. 문제가 있죠. 네. 근데 그 말씀하셨던 대로 하면 복불복인 거죠. 열화우라늄탄이 만들 수 있다는 건 네. 핵무기도 완전히 만들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다 만들지 않아? 다 만들었잖아요. 수폭탄까지 실험했고 최근에는 전술핵까지 개발하고 있다. 야. 그게 터지면 그게 이제 방사선 나오는 거라 약간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고 뭐 그런. 근데 이게 열화우라늄탄이 우라늄이 불안정한 원소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 에너지 탄이기 때문에 이게 철갑탄이라는 게 예. 맞으면 엄청난 압력하고 이 그 마찰 때문에 굉장히 고열이 발생해요. 예. 그래서 이게 딱 깨지는 조각들이 비산되면서 화재가 일어나요. 예. 열화우라늄탄 같은 경우에는. 어. 근데 이 먼지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그럼 그거는 탱크 잡는 용입니까? 탱크 잡는 용이죠. 아. 탱크뿐만 아니라 뭐 장갑을 뚫기 위한 데는 다 사용됩니다. 와.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에도 사용이 되고 예. 뭐 기관포나 예. 뭐 우리 저격총인데도 약간 장갑을 뚫어야 되는 저격총, 철갑탄 이런 거에도 사용하고. 네. 와. 재밌죠? 재밌네요. 와. 이제 가시면 뭐 어디 저 무슨 상임위 들어가면 네. 저 국방부 차관 나오세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기체계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대충 못 넘어가지 이제. 아, 우리 국방과학기술에 관련된 거는 네. 기밀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 국민이 보고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또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럼요, 네. 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질의를 하실 텐데 예. 이제 요즘은 최근에 트렌드는 장차관이 나와서도 말대답 꼬박꼬박 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아, 우리 한동훈 저 비대위원장님께서 이제 물꼬를 터주셨죠. 네. 의원 입장에서는 네. 기분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제가 당해보지 않아가지고 이제 감은 잘 오진 않는데 많이 쉽진 않지 않을까,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바른 네. 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답하세요. 그런 거는 초선 의원이 금방 배우더라고. 똑바로 그게 왜 꼭 너무 비슷한 것 같아. 예,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아니 북한의 그 해킹 기술도 대단하다고. 저희가 예전에 해킹 기술. 김숙희라고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북한은 여러 가지 요즘 포탄이나 뭐 미사일이나 이런 거 개발뿐 아니라 해킹도 어마어마하다. 네. 그런 얘기를 조금 듣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 제가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제가 사실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막 제가 다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해킹 관련해서는. 네. 하지만 이제 북한 해킹 관련해서는 약간 세계 정상 최정상급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한 4위 정도로 평가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1, 2, 3, 4위가 실력 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난대요. 해킹 실력이 1위가 어딘데요? 1위가 뭐 미국, 이스라엘, 뭐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말씀드리는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 진짜 투자를 많이 하고 인력들을 양성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사이버 분야 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북한 해커들한테는 좀 약간 긴장한다.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인가요? 소니 픽처스를 해킹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북한이. 예. 그때 그 소니 픽처스의 마이클 린턴 전 회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해커들이 들어와서 집을 털어간 게 아니라 아예 집을 태워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이 보안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뭐 글로벌 톱인데 이쪽 정부 관계자들도 북한 해커들 이 사건을 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게임 체인저다. 그렇게 대단하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에는 해커를 키우는 대학이 이 국방대학처럼 우리 박사님 나오신 네. 대처럼 그런 데가 있는 걸까요?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국방대학에서 인재를 가장 먼저 뽑아간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먼저 뽑아가는 데가 해커 부대입니다. 해커 그러니까 고등학생 졸업한 애들 중에 고등학교가 아니고요. 예. 중학생 때 뽑아갑니다. 중학생 때요? 네. 제가 일고등 중학교라고 다녔는데 예. 뭐 약간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놓은 데라고 했잖아요. 딱 1학년 제가 편입을 했어요. 예. 편입을 했는데 들어갔더니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한 1, 2등 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천재들. 예. 근데 이 친구들이 한 몇 개월 있다가 뽑혀갔어요. 어. 어디로 뽑혀갔어요. 예. 예. 언젠가부터 안 나와? 뭐 14살, 15살 되는, 13, 14살 되는 애들. 아싸 그럼 내가 1등 이제 위에 그래도 그렇죠. 전교 4등 지겨웠는데 야 1, 2, 3등 다 뽑혀갔어. 그래도 순위 많이 올라갔어요. 1등 못했지만 예. 그 두 친구가 빠져서. 예. 근데 이 친구들이 뽑혀갔다가 한 1년 뒤에 방학에 예. 고향에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먹이 오니까 이제 놀러 온 거죠. 근데 도저히 쫓아갈 수 없었던 친구들이니까 궁금하잖아요. 예. 뭐 하러 야, 갔는지. 뭐 하냐? 뭐 하냐? 했더니 이거 비밀이라서 말하면 안 된다. 야 이거 뭐 말해봐 했더니 방학 숙제가 스위스 은행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라.
와. 그 스위스은행에 전화해 보면 되잖아. 북한에 무슨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숙제가 이거라서 그런. 중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야. 그때부터 뽑아가서 전문 해커들로 키우는 겁니다. 그때부터. 네. 와 대단하다. 그래서 와. 국방대에서 예. 제가 이제 제가 IT 전공은 아니지만은 예. 컴퓨터 공학개론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이제 네. 보편적인 것들은 가르치니까. 예. 근데 첫 수업 내용이 해킹이에요. 1장. 일장 일장이 해킹. 와. 해킹인데 이 교수가 하는 말이 해킹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우리 공화국의 해킹의 최종 목표는 미국 항모 전단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거다. 아. 결국에는 C4I라고 해서 예. 전장 관리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거다라는. 와. 근데 항공모함 전단은 MD 시스템이 막강하기 때문에 예. 웬만한 나라가 사실 요격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사일로 공격하기가. 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예. 수많은 이지삼들과 MD 시스템으로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걸 마비시키면 단 몇 발의 미사일로도 요격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의 어떤 해커 조직과 해킹 기술에 우리가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략 산업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예. 지금부터라도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또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와 또 보안을 위해서 정말 강화도 어떤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가 의정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좀 정책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R&D 예산 줄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곤란한 질문을 꼭 하시네요. 그게 곤란한 질문인 거를 아시는 만큼 나름 정무적 판단이 있으시네요. 아니, 그냥 공학만 공부하신 줄 알았더니. 아니 저는 우리나라의 R&D 시스템이 효율적이다, 결함이 없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비효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성장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 저도 이제 연구자 출신이었고 과학자 출신이었는데 네. 많은 대학원생들 연구자분들이 이제 좀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거는 이제 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이제 윤석열 정부가 25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고 또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구나. 정치인이 잘 넘어갔나요? 잘 넘어갔나요? 이거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나요? 네. 근데 진실성이 결여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럼 그 네. 박사님 국회 이제 네. 의원으로 활동하실 거잖아요. 무슨 네. 위원회 이런 거는 어디 들어간 게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직은 제가 이제 결정을 못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 상임위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네. 1순위로 과방위하고 과방위 진짜 아무래도. 전공을 살려서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하더라도 제가 북한 분야에 대해서는 또 무기 전공자이기도 하니까 디폴트로 가져갈 생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개혁에 그냥 중요한 역할을 하시겠네. 네. 다음부터는 똑같은 질문 받으시면요. 네. 이제 공천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답인데 네. 이제 다음 총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권 행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러시니까 네. 다음부터는 전반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동의할 수도 있으나 네. 세부적으로 이 삭감하는 분야에 대한 디테일은 네. 전문가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제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네. 그런 잘못을 뭐 바로잡겠습니다. 밤에 연습했습니까? 혼자? 고맙습니다. 이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생방송이죠. 제가 다시 그렇습니다. 보기에서 네. 참고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네, 팁 그렇게 감사합니다. 해서 약간 그 대립각을 좀 세워야 약간 그래야 그 정치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부상이 되죠. 네. 맞아. 네, 그런 고맙습니다. 겁니다. 좋은 팁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배우겠습니다. 내가 국회 안 가도 되겠네. 오늘 꿈나무 하나 제대로 발견했네. 고맙습니다. 야, 재밌네요. 진짜 경력도 특이하시고 그리고 국회까지. 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제 북한의 과학 기술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유지되고 지휘되는지를 겪으셨을 거고 우리나라의 상황도 뭐 이제 현장에서 겪으셨을 거고 네. 대학교도 뭐 서울대학교에서 박사도 받으시고 네. 현대제철에서 일하다 보면 네. 이제 양쪽의 기술 개발 시스템을 다 경험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뭘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과정에서 입법이 필요하든가 예산이 필요하든가 하면 내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네.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중3 중에 뭐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는 무조건 이과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라든가 네. 아니면 제가 이 프로가 항상 얘기하는 네. 문과세와 이과 수당을 개설해서 네. 문과는 무조건 말도 안 돼. 월급의 5%를 세금으로 내고 그거를 이제 이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뭐 그 뭐 약간 사회주의적인 발상 아니십니까? 네. 예. 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공계 지원 특별 법안을 지금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에 아, 있습니다. 정말요? 네. 이공계. 그뭐 어떤 내용이 그래서 될 건데? 뭐 핵심은 이제 우리 이공계 어떤 젊은 과학기술 인재들을 전폭 좀 지원해서 네. 예산으로 네. 예산도 좀 어떻게요? 확대하고 연구생활 장학금 제도 같은 거. 대학원생 스타이펜드. 박사들한테 네. 돈 좀 주자. 네. 국비를 지원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예. 이제 의대가 답이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예.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갖고 활발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의대 정원을 늘려서 평균 소득을 낮추면 나름대로 또 그게 좀 쉽지 않겠습니까? 뭐 조심해서 야.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약간 뭐가 사회주의적인 문제인지 발상 알아. 같은데. 이 프로보다 훨씬 낫네. 아닙니다. 아, 진짜 좀 지역구로 나가셨을 수도 아닙니다.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겠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학기술 법안 그것도 저희도 법안. 관심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취지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너무 의대 열풍이고 하니까 네. 예전에는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대 갔거든요. 네. 진짜. 그래서 사실은 공학도가 조금 우대받는 사회가 되는 게 네. 국가 전체적으로는 조금 바람직한 거 아닌가 네. 더 그런 근데, 생각 들어.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박사과장한테 수당 조금 더 준다고 그게 우대가 되고 야, 저 수당 한 달에 20만 원 나와. 나는 이제 의대 안 가. 이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대 받는 환경에 대한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사실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고 과학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제조업 현장에 있으면서 들은 얘기가 우리 같이 일하던 동료들, 연구원들이 하는 얘기가 내 아들한테는 공학을 안 시키겠다. 이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 정말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내 생각에 아들은 의대를 보내야지. 네. 어. 그렇죠. 의대나 뭐 다른 그 당위와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네. how to 아니겠습니까? how to How 뭘 to, 어떻게 하면 그렇죠. 될 거냐. 어떻게. 자 한번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환경을 우대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네. 가서 국회에 가서 연구한다. 지금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러세요. 지금 제가 이제 아니, 약간 출근도 피부에 하지 마. 출근도 하지 유권자잖아요, 마. 유권자. 내가 낸 하셨는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 아닙니까? 제가 이거 너무 괴롭히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살살 제가 진짜 피부로 와닿는 예. 입법으로 알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공학도 우대법 이명 공학도 우대법 하신다고 하니까 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뭐 저 우리 상임위가 네. 뭐 방통위나 이런 걸 좀 관리하게 되더라도 네. 저희 유튜버들을 위해서도 좀 잘 좀 참고하겠습니다. 네. 살짝 물건 끼워놓고.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 예. 미래 박충관, 예비 의원님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